안녕하세요. PCM베스트 PC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보다 강한 이유, 엄밀히 말하면 강할 것 같은 이유, 이거죠. 일반적인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조금 더 오를 때도 있고 사실은 좀 덜 오를 때가 많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살짝 떨어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왕창 떨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답은 중간재를 주로 생산하는 국가의 채찍 효과 때문입니다. 갑자기 무슨 채찍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소린지 한번 쉽게 풀어보면요. 중간재라는 건 말 그대로 최종 생산되는 제품이 있죠. 여기에 부품이나 아니면 원료 등 이거에 쓰이는 제품을 말하죠. 그림은 2020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의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자동차라는 완성품도 수출을 하긴 하지만 그 외 대다수 품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 수출액 중에 19.5%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당연히 다양한 IT 기기에 사용되는 중간재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도 그렇고 합성수지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강판도 그렇고 대부분이 중간재예요. 그러니까 최종 생산품이 아니라 부품이라든가 원재료가 되는 이런 걸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재를 생산하면 뭐가 어떻길래 미국과 같은 최종 소비 국가에 비해서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르고 더 크게 떨어지고 널뛰기를 한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면요. 채찍 효과를 가장 처음 발견한 곳이 P&G사입니다. 혹시 P&G사 들어보셨나요? 프록터앤갬블사라 그래서 비누, 샴푸, 기저귀 등 다양한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는 이 미국 기업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제품들이 한 번씩은 마트에서 한 번은 본 제품들이죠. 이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P&G사의 물류 담당 임원이 예전에 기저귀의 재고를 조절해보기 위해서 수요 공급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유통업자들이 P&G 공장에서 기저귀를 주문하는 수량이 어떨 때는 급격히 증가하고 어떨 때는 급격히 감소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애기들이 똥 오줌을 한꺼번에 많이 싸고 한꺼번에 적게 싸고 이렇게 주기나 패턴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일반 소매 판매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기저귀 판매량은 매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P&G사의 공장의 주문량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경기가 둔화되든 아니면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든 여러 가지 이유로 소매 판매점에서 기저귀 판매량이 거의 약간 감소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소매상들은 일단은 재고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앞으로도 안 팔릴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도매상에 다음 달 주문을 한 10박스 정도만 적게 넣는 겁니다. 그런데 도매상들은 한 100개 정도의 소매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 100개의 소매상들에서 전부 다 10박스씩 총 1000박스의 주문이 적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역시 도매상들 또한 이 재고를 항상 쌓아둘 수 없으니까 앞으로 기저귀가 좀 적게 팔리겠구나 싶으니까 재고를 줄이는 거죠. 한 2000박스 정도 주문을 공장에 좀 적게 넣을 겁니다. 그럼 또 공장의 입장에서는 100개 정도의 도매상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2000박스씩 주문이 적게 들어오면 거의 20만 박스의 주문이 적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장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이렇게 크게 갑자기 감소하니까 자 앞으로 판매 더 많이 감소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원재료 생산 업체들 있죠. 여기다가 원재료 주문을 크게 줄이고 자기 공장이 보유한 재고를 이렇게 일단은 소진하는 이런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재료 생산업체들은 당분간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이제 채찍 효과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소매상들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 소비의 아주 작은 감소는 유통과 생산의 최상단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거의 최상단이 되겠죠. 여기로 갈수록 파급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런 채찍 효과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IT 제품의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이 판매하는 소매 판매점은 주문을 감소하겠죠. 그럼 역시나 도매업자 그리고 최종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가면 주문과 생산은 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IT 제품의 중간재인 반도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들 생산 공장에서 당연히 반도체 주문을 일단 줄이겠죠. 미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의 작은 감소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 더 크게 증가를 하겠죠. 그럼 이렇게 기업들이 하나하나 매출이 크게 변하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겠죠.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 의존도는 37.3%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어야 국가 전체의 GDP도 성장을 하죠.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는 구간의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이 살면서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게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채찍 효과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출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주식시장과 경제 모두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20년간의 차트를 보면요. 역시나
우리나라 수출액과 코스피는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주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37%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등의 경기 또는 수입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개별 기업들의 매출 감소는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돼서 미국의 주식시장도 하락하고 수입이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채찍 효과로 더 큰 폭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증시도 역시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지난 10월 달까지 발표된 수출액 지표 변화를 본다면 우리가 경제를 보는 눈이 좀 더 높아지겠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2020년이죠. 10월까지 수출액의 변화입니다. 차트의 특징적인 부분은 올해 5월까지 약 350억 달러 수준으로 수출이 감소했죠. 그러다가 최근 440억 달러 이상으로 수출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수출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가 급등했기 때문에 코스피 또한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수출액이 우리나라 코스피의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미래 예측도 한번 해볼 수 있죠. 2017년 수출액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수출액이 2017년까지 올라갔나요? 전혀 올라가지 못했죠. 따라서 코스피도 지난 2017년 최상단인 2,500 이상을 터치하려면 일단은 선진국의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 확신이 들면서 수출액이 일단은 전고점 수준을 돌파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코스피가 2,500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수출액이 증가한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선진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다시 한번 2차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급증할 거다 이런 기대감은 좀 낮은 거죠. 한마디로 상단이 막혀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하단은 열려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과 같은 수출액이 유지되는 한 코스피가 급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적죠. 근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의 제조업이 상당히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급락할 가능성도 적죠. 상단도 막혀있고 하단도 막혀있죠.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중장기적인 흐름의 가장 절대적인 지표인 수출액 지표를 보고 판단을 내리고 예상을 했을 때 당분간 지루한 박스권 장세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그럼 수출의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면요. 선박 등 월별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전체 수출액은 10월에는 9월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IT 제품의 수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증가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 부분을 보면 딱 감이 오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현대차의 주식입니다. 그림처럼 현대차의 주식을 투자하는 이 스마트 머니 형님들은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주가는 이미 8월 달부터 9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저도 지난 한 8월쯤인가 현대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어차피 전기차도 아닌 내연기관의 수출이 증가한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해서 넘어갔는데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올랐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출액이 점점 증가한다면 요거는 좀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IT 부분의 수출이 9월 대비 10월에 살짝 부진했다고 하는데 그럼 또 우리가 여기서 또 궁금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게 이제 D램 및 낸드 플래시, OLED 패널이 여기 IT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및 OLED의 10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9월 대비 10월에 수출액에 큰 변화가 없고요.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현재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부분이 D램 부분하고 핸드폰 그리고 낸드 플래시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있는데 특히나 D램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쉽지만 아직 관세청에서 10월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앞서서 봤지만 반도체 전체적으로 9월 대비 10월 수출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림 보시면 D램이나 낸드 플래시나 이렇게 크게 흔들림 없이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 수출액 지표를 봤을 때 최근에 D램 가격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휴대폰 판매량이 증가한 것도 이유가 되고요. 이렇게 10월 수출액 지표를 보면서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차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대기업 말고라도 각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이 만약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관세청의 수출 데이터를 좀 열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근데 팁이 하나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이 따끈따끈한 가장 최신 데이터를 찾는 것은 다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관세청 자료는 업데이트가 좀 더 느리고요. 홈페이지에 수출액 지표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좀 유료 사이트에서 좀 더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관세청은 좀 느린 편이. 그럼 다시 우리나라 수출로 돌아와서 개별 기업은 이렇고 전체적인 수출액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미국의 제조업이 중요하죠. 그래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번 11월에 발표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9.3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전망도 좋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아쉽지만 이 코로나 이놈이 문제입니다. 일별 확진자가 아직도 미국이 조금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그래도 7만 명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당장에는 대선이 앞서 있으니까 표 잃을까봐 경제 봉쇄를 할 리 만무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시 경제 봉쇄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수출이 급감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아무리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와도 안심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미국이 대선 후에도 코로나 2차 봉쇄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미국의 제조업 및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확장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 지표가 말해주는 대로 우리나라의 수출액 증가세는 계속 양호하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증시 상승률이 더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의 비중에서 미국이나 여타 신흥국보다 우리나라의 인덱스형 자산 비중을 좀 더 높여도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거죠. 일단 이거는 2차 봉쇄를 안 한다는 얘기고요. 혹시 재수없게 미국 2차 봉쇄가 또다시 시작된다거나 그러면은 다 같이 한강 가는 거죠.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